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이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중간 타이틀 만드는 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나오는 바로 이 자막이요. 저는 이거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센셜 그래픽을 조금 만지다 보니까 프리미어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센셜 그래픽의 중급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매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 중간 타이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디지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 자막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어떤 모양이 될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한 부분을 뜯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 자막은 여기 있는 로고 영역과 그리고 메인 타이틀 영역, 그리고 서브 타이틀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시퀀스는 풀 HD 29.97 프레임으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샘플 영상 하나를 올려놨고요. 상단 작업 영역에 여기 그래픽스 눌러서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에센셜 그래픽 창을 띄워놨습니다. 먼저 로고를 만들어 줄게요. 저는 채널 이름을 로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 눌러서 우선 텍스트 툴로 바꾸고 화면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비디즈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저는 폰트를 즐겨 사용하는 주마켓 산스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스타일은 가장 두껍게 이렇게 볼드로 바꿔줄 거고, 로고처럼 쓸 거니까 크기는 이렇게 쭉 줄여줄게요. 요 정도 한 30,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간도 한 30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조금 촘촘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조그만 글씨 하나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글씨 뒤에다가 사각형을 깔아 줄 거예요. 여기 도구 쪽에서 펜 꾹 누르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렉탱글 툴로 사각형 도구로 바꿔 주시고, 글씨를 덮도록 정사각형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눈대중으로 정사각형을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 위로 회색 사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에센셜 그래픽 상태창에 여기 쉐이프 1이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사각형이거든요. 이걸 드래그해서 글씨 아래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게요. 그리고 아래 옵션에서 이 필 채우기 색상을 바꿔줍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빨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 눌려진 상태에서 V, 이 셀렉션 툴로 바꾸면은 화면 모니터에서 이렇게 모양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찌그러져 있다라고 하면은 눈대중으로 다시 한번 정사각형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자막이랑 사각형을 둘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얼라인, 정렬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얼라인 버티컬리와 얼라인 호리전틀리, 가로와 세로를 딱 정중앙으로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중앙 정렬이 딱 됩니다. 로고 영역은 이제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은 상태창에서 이 자막과 사각형을 둘 다 Shift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우클릭 딱 누르면은 쭉 메뉴가 나오는 것 중에 크리에이트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 1에 이 로고 영역들이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두면은 한 번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름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리네임 해가지고 여기다가 로고 이렇게 딱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고 그룹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메인 타이틀을 작업을 해줄 거예요. 아까 로고에서 이 사각형 쉐이프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더 생겼죠. 메인 타이틀은 흰색 박스가 필요하니까 이 사각형 방금 복제된 녀석을 클릭을 한 다음에 색상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V 셀렉션 툴 상태에서 모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각형에 이 오른쪽 끝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길이만 쭉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 창에서 로고 박스 아래로 이렇게 맨 아래로 쭉 내려서 로고가 먼저 위에 보이게 순서를 바꿔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흰색 배경이 로고랑 위아래가 동일하게 딱 맞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로고 박스가 나오면서 메인 타이틀이 생겨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좀 어긋나고 삐져나오면은 되게 보기 싫거든요.
자, 이제 글씨를 적어줄게요. 다시 T 눌러서 이렇게 타이틀로 바꿔주시고 화면 아무 곳이나 이렇게 눌러서 자막을 입력을 해줍니다. 저는 중간 타이틀 만들기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글씨가 너무 작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는 쭉 늘려서 한 7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꿔줘야겠죠? 필 눌러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약간 완전 검은색 말고 조금 이렇게 내려서 적어주시는 게 좀 더 이쁜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정렬은 지금 맨 앞 정렬로 되어 있어요. 문단 정렬은 앞 정렬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로 바꾸시고 이 녀석의 위치를 하얀 배경의 중앙에 오게 이렇게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적당하게 위치가 정렬이 된 것 같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얀색 배경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조금 더 길이를 이 정도로 늘려줄게요. 이 정도면 적당한 길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대충 자리를 잡아놓고 이 에센셜 그래픽 창에 있는 포지션에서 세부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소수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정도면은 딱 중앙에 정렬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얀 배경 클릭하시고 이 아래쪽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이 핀 툴을 지금 방금 적어준 중간 타이틀 만들기라는 자막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박스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각형을 딱 눌러주시면은 이 자막과 함께 이 녀석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막을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글씨를 더 늘려도 뒤쪽으로 자동으로 따라서 길이가 늘어나게 돼서 나중에 메인 타이틀 내용이 이렇게 뭐 짧아지거나 혹은 뭐 더 이렇게 길어져도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길이가 따라가게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메인 타이틀도 끝난 것 같으니까 자막이랑 배경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 두 녀석을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그룹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그룹이 생성되죠? 이 녀석 이름은 이제 메인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 타이틀입니다. 우선 방금 만들어준 이 메인 타이틀의 하얀 배경, 이 배경이잖아요. 이 녀석을 우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하나 또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얀색 사각형이 하나 더 생기죠. 이 녀석을 우선은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까 아주 검은색 말고 살짝 아래로 내려주는 게 좀 더 눈에 보기 편한 검은색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이 녀석을 메인 타이틀의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줄게요. 지금 안 보이는데 다시 셀렉션 툴을 바꾼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하얀색 끝, 이 메인 타이틀의 끝부분에 일단 라인 정렬을 해놨어요. 끝 라인을 맞춰서 놓고 약간 위아래가 살짝 떨어지게끔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너무 딱 붙거나 혹은 많이 떨어지지 않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글씨를 적어줍니다. T 눌러서 타입 툴로 바꿔주시고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1 누르고 구독과 좋아요 라고 적어줄게요. 잠깐 구독을 하셨죠? 자, 메인 타이틀은 크고 두꺼운 글씨였다면 서브 타이틀은 그보다 작고 얇은 글씨로 바꿔서 메인 타이틀과는 약간 좀 차이를 둘 거예요. 스타일은 여기 보시면은 볼드에서 미디움으로 바꿔주시고 폰트는 한 10 정도 줄여서 6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 모양은 앞정렬이 아니라 저는 뒷정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길이가 달라져도 이 끝 라인은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쭉 길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글씨는 아까 검은색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다시 셀렉션 툴로 바꾼 다음에 이 녀석을 쭉 드래그해서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메인 타이틀보다 폰트가 좀 작아져서 이 검은색 박스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적당하게 일치하도록 이렇게 길이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서브 타이틀 배경도 메인 타이틀처럼 반응형 디자인 이 아래쪽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선택을 하시고 이 사각형을 딱 클릭을 해가지고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둘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브 타이틀도 끝났습니다. 자막 쭉 내려서 이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배경이랑 동시 선택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 눌러서 그룹 이름은 마지막으로 서브 타이틀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룹의 순서가 가장 위에는 로고, 그리고 중간은 메인 타이틀, 가장 마지막으로 서브 타이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기본 틀을 완성했으니까 이제부터 애니메이션 작업을 시작을 해줄 겁니다. 먼저 어떤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줄지 정해놓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고 박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슝 날아 들어오고, 로고 박스가 날아 들어오면서 동시에 메인 타이틀이 생기죠. 그리고 그 즈음해서 서브 타이틀이 메인 타이틀 있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쓱 내려오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먼저 이 로고 박스부터 날아오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에센셜 그래픽 상태 창에서 이 로고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시면은 여기 그룹 로고가 있죠. 이 아래에 화살표를 눌러서 옵션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포지션 옵션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요 로고 박스, 자막과 박스를 한 번에 컨트롤 할 수 있죠. 자, 우선 0초의 포지션에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시고 20프레임 뒤 Shift 누르고 화살표 5프레임씩 해서 이렇게 4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키프레임을 하나 더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최종 도착 지점에 있는 거니까 20프레임에서는 이동할 게 없고 0초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X값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빼줄게요. 완전히 화면 밖으로 나가도록. 자, 이 상태에서 재생해 보면은 이렇게 밋밋하게 슉 날아옵니다. 여기에 그래프를 조절을 해서 텐션감을 좀 더해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왼쪽에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서 그래프 영역 주시고요. 플러스 좀 눌러서 확대를 할게요. 그리고 요 양쪽 키프레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핸들이 딱 생겨요. 이 녀석을 쭉 앞으로 움직여서 그래프 모양을 이런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녀석도 이렇게 내려서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서서히 날아 들어와서 빨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멈추는 형태예요. 자, 재생해보면은 로고 박스가 이렇게 슝 하고 날아 들어오죠. 자, 이제 이렇게 날아오는 로고 박스에 맞춰서 메인 타이틀이 쓱 하고 생겨나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원래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줄까 했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있는 거는 마스크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를 이용해서 효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메인 타이틀 여기 그룹 안에 있는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녀석 배경을 우클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듀플리케이트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죠. 자, 이거를 메인 타이틀 그룹으로 넣어줄게요.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줘서 가장 위쪽에 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알아보기 쉽게 이름은 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이름은 매트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V 셀렉션 툴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만들어준 메인 타이틀을 충분히 덮도록 이 크기랑 위치를 조절을 해줍니다. 지금도 뭐 이미 충분히 덮기는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충분히 덮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센셜 그래픽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어피어런스 요 색상 부분 아래쪽에 있는 마스크 위드 쉐이프라는 이 녀석을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이 없어지면서 다시 메인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딱히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해준 게 뭐냐면은 방금 만들어준 이 매트라는 사각형 안에서만 이 메인 타이틀이 보이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를 이 사각형을 매트로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매트를 실제로 움직여보면 이렇게 이 매트 사각형이 있는 부분에만 이 메인 타이틀이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로고에 맞춰서 메인 타이틀이 생겨나게 하느냐 하면은 로고 박스가 날아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 매트의 포지션에 애니메이션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선 로고랑 동일하게 0초에 이 매트의 키프레임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20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도 포지션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0초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포지션의 X 값을 이렇게 쭉 옮겨서 화면 아예 바깥으로 나가게 해줄게요. 지금 안 보이죠? 클릭하면 이렇게 하늘색 박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 아예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옮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은 뭔가 따라서 생겨나기는 하는데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죠? 이 로고 박스보다 메인 타이틀이 조금 늦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로고에는 지금 가속도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매트에도 가속도 설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중간에 어긋나는 부분에서 키프레임을 하나씩 더 추가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보면은 많이 뒤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뒤쳐진 부분부터 해서 좀 더 포지션을 이렇게 당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게, 그리고 요만큼 또 이동해서 지금은 괜찮죠? 별달리 수정해 줄 게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해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면은 짠, 이렇게 어긋난 부분이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짝 메인 타이틀이 먼저 나오네요. 이런 부분들도 키프레임을 찍어줘서 이렇게 뒤쪽으로 옮겨주면은 자동으로 키프레임 생기면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재생해보면 슉,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재생해보면은 로고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메인 타이틀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에센셜 그래픽 상태 창에서 매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매트가 이 서브 타이틀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있죠. 만약에 서브 타이틀에도 영향을 미치면은 이 까만색 박스가 반도 안 지어요. 조금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타이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그룹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은 딱 그 그룹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이 매트 아래에 있는 전체 것들 메인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둘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그룹 안으로 넣어주니까 딱 이 메인 타이틀에만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서브 타이틀도 다른 매트 작업을 해줘야 돼가지고 메인 타이틀의 매트는 딱 이 메인 타이틀 그룹 안으로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 타이틀입니다. 서브 타이틀은 메인 타이틀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그쯤에서 메인 타이틀 아래로 쓱 내려오는 형태로 생성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우선 다시 한번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까만색 서브 타이틀을 충분히 덮도록 사각형을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대신 메인 타이틀과의 이 경계는 넘지 않도록 메인 타이틀까지 이 박스가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나중에 이 서브 타이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에센셜 그래픽 상태 창에서 방금 그린 이 사각형을 맨 아래에 있는 서브 타이틀 그룹 위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 메인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그룹 사이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마스크 위드 쉐이프를 클릭을 딱 해주면은 이렇게 서브 타이틀이 보이게 됩니다. 방금 그렸던 사각형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 아래 서브 타이틀 그룹에만 매트가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 메인 타이틀이 반쯤 됐을 때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옮겨보면은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그래서 요 서브 타이틀의 그룹 아까처럼 그룹 속성을 딱 열어서 이 포지션 여기다 키프레임을 찍어줄 거예요. 먼저 이 상태에서 스톱워치 눌러서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시고 20프레임 하나 둘 셋 넷 쉬프트 누르고 화살표 눌러서 20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키프레임을 하나 더 이렇게 찍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앞에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두 개의 포지션 값 중에서 Y 값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Y 값을 이렇게 쭉 줄이면은 이렇게 메인 타이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렇게 매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보면 마치 메인 타이틀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사라지죠. 재생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속도가 없으니까 모션이 심심해요. 여기에 포지션에 화살표 눌러서 그래프 영역 열어주시고요.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핸들을 잡고 쭉 늘려줘서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만들어줍니다. 앞에 키프레임도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제 재생을 해보면은 로고 박스가 슉 날아오면서 메인 타이틀이 생기고 그 아래로 서브 타이틀도 이렇게 스르륵 하고 내려오는 타이틀 템플릿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든 자막을 한 번만 쓸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만든 자막을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만들어준 자막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팝업 메뉴 중에서 이쪽 익스포트 에즈 모션 그래픽 템플릿 이라고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옵션 묻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서브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아래 옵션은 그냥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컬에다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해서 OK를 딱 누르면은 뭔가 이렇게 쭈쭈쭈 하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새롭게 사용을 한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지울게요. 해서 새롭게 사용을 한다면 이 에센셜 그래픽의 브라우저 탭을 딱 눌러주시면은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여기 보시면은 서브 타이틀이라는 녀석이 보이죠. 해서 이 서브 타이틀을 쭉 다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션 값들도 다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 메인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언제든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댓글도 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 모션이 조금 틀어질 수가 있는데 아마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면은 이런 어긋나는 부분 정도는 아마도 쉽게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중간 자막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다양한 자막 효과들의 원리는 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에센셜 그래픽의 여러 기능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조금의 응용으로 굉장히 다양한 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들어 보다가 막히면 댓글 남기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유하기 누르셔서 주변에 있는 영상 꿈나무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비니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